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2세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남들을 좋은 말로 배려를 좀 많이 하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하다. 이런 부분이 좀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걸 예를 들면 남들과 식사를 한다. 한 3, 4명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니까 사람들만의 딱 공통된 거를 찾으려고만 하지 한 명의 의견을 무시해서 선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결정권을 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늘 결정을 못하니 너네가 해라, 누가 해라 라고 배려를 하는 건데도 좀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여행을 해외에 갔었는데 한 4명이서 일정을 나눠서 짜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싶은 걸 정하기도 하는데 저랑 같이 간 분들한테 일정을 다 맡기는 편이었는데 저한테도 하루 정도는 짜라고 했는데도 괜찮다. 저는 정말 배려인데 그분들은 귀찮아서 안 짜는 듯한 생각을 결국은 들어보니 오히려 이제 저쪽은 이 과한 배려가 독이 되었던 걸로 후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랬나라는 약간 또 그렇구나. 제가 결혼을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좀 더 그게 커진 게 아닐까. 저는 늘 순탄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뭔가 실패를 한 것 같은 인생에서 큰 경험을 하고 나니 남들의 보는 시선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도 좀 어느 정도의 의견은 좀 무시를 하고 이쪽만 보든가 저만 보든가 하고 좀 해보자 하고 단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해봤습니다.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해보자. 근데 어느덧 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들을 좀 무시하고 살 수 있는지. 나를 위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다 배려하다 보면 제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피곤하거든요. 그건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고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려라는 건 참 좋은 덕목이죠. 이 배려가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무례한 사람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근데 저렇게 배려가 지나치면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뭘 결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답답해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도 좀 결정 잘 못하는 편이고 좀 남을 잘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지인한테 전화 와서 집 앞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같이 점심을 먹재요. 그래서 그 알겠다고 좋아 기다릴게. 근데 차가 너무 막힌다 늦었어 아무튼. 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기로 했는데 뭐 먹을까 했는데 너 원하는 거, 언니 원하는 거 뭐 이러다가 뭐 전골 같은 거 먹을까 했더니 그거 좀 냄새 배지 않아? 그래. 짜장면 잘하는데 그거 먹을까 했더니 밀가루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그래? 맞아. 그러면 뭐 어떻게 백반집 갈까? 그거 뭐 카페 가서 그냥 샌드위치에 커피 먹자. 배가 너무 고픈데 저는 밥을 먹으려고 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쥐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한 적도 있었고 말 못 하겠더라고, 저 그런 것들을. 너 기다리다 내가 밥도 안 먹고 쫄쫄 굶고 있었는데 밥 먹어야 아무거나 되는데. 먹지, 이것도 아니고. 그런 거 좀 말도 못 하고. 상대방 그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았어. 카페 가서 그냥 샌드위치에 커피 먹었어요. 근데 그런 식이 좀 많아요. 그건 상처를 좀 받는 편이죠,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좀 저도 막 사연자분이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배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하죠, 결정을 잘 안 하고 상대방이 결정해 주길 바라고 뭐 상대방 결정에 따르고 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돼. 맞아. 근데 또 그런 아무거나 괜찮아 해가지고 아무거나 딱 받아가지고 먹는데 또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막 이러거든요. 좀 많이 그리고 저 겪거든요. 많이 봤어요, 제가. 네. 표정은 맛없는 것 같은데 맛없어야 돼.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티가 예.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라고 배려, 그러니까 배려. 진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 전에 어디 한잔 하러 갔더니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거나 몇 개 섞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요? 있어. 근데 그 정도예요.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따라서 그냥 가서 같이 즐기면 별 문제가 없는데
꼭 가서 이제 설렁탕을 먹었는데 얘 이거 좀 맹탕이다. 우리 그냥 짜장면 먹을 걸 그랬다. 이렇게 꼬시렁거리면 네. 그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저 단체방에 생일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먹을까 내가 쏜다 생일이니까 그래요 원하는 거 이렇게 본인 뭐 그럼 나 저기 중식집 아는 데인데 거기 할까? 다 오케이 다 좋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 중식에서 먹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난 중식 원래 소화도 안 되고 잘 안 먹는데 꼬시렁거려. 잘 먹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잘 먹었거든요. 거기서 꼭 토를 달아요. 그런 사람 있어. 있어. 습관이에요, 습관. 정말. 그럼 뭐야 민망하잖아. 그렇게 다 식당 예약하고 하는 사람이 맞아. 민망하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 좀 있지 않아요? 장 기자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도 뭐 이렇게 다 괜찮아 그랬다가 뭐 이렇게 괜찮으면 뭐 시켜 딱 그러면은 뭐 먹고 나서 그뭐딱 토달고 막 속이 이상한 것 같아 뭐 막 이러고 그럼 진짜 예 속이 진짜 이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 보면 내가 속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저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이 친구는 좀 까다롭고 뭐 속이 잘 채하고 맞아요. 뭐 그렇게 이러니까 되지. 좀 막 기피하게 되고 약간 피하게 되고 약간 뭐 이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MZ 세대들은 이런 것도 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AI한테 물어보죠. 맞아요. 오늘 뭐 먹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의존하면 스스로 뭘 결정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우리가 결정장애란 말이 생겼겠어요. 이게 뭐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진단명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일상의 곤란이 좀 많아지니까 그리고 모두가 경험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네. 이걸 흔히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햄릿증후군이라고도 불러요. 햄릿.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럴 것이냐, 저럴 것이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A를 고를 것이냐, B를 고를 것이냐 이런 결정 앞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보면서 일명 햄릿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런 햄릿증후군 같은 것들은 왜 생기는가? 제가 볼 때는 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책임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일명 그 실패 불안인 것도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책임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평판 불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실패 불안이라는 건 일종의 손해 불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실패했을 때 손해 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모두에게 있긴 합니다만 이게 때로는 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평생 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평생 자기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옆에 있는 장진택 기자 이름을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선택, 장진택. 진택이구나. 예. 그래서 오래 사는 세상 속의 진짜 선택, 장진택 기자의 그 이름처럼 우리의 나의 진짜 선택이 뭔가에 대해서 전 오늘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시선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맞아요. 배려를 한다고 개인은 하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더 지금 괴로워지거든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로 계속 일관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좀 생길까요? 일단 배려도 병이에요. 너무 심한 배려는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병은 뭐냐면 주체를 상실하는 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닌 거 아시죠? 네. 100 플러스 알파 시대입니다. 100세 이상을 사는데 100년 내내 배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내내 나 없는 삶을 산다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다 보면 결국은 작아진 내 존재, 사라지는 내 존재의 소실점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첫째, 굉장히 무기력해지겠죠. 나라는 사람은 정말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 선택은 정말 의미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거나 누가 되지 않는가를 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진짜 선택을 숨기게 돼요. 그러면 나는 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죠. 무력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좀 심해지면
우울감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없이 계속 살아가는 존재의 무상태, 이거야말로 자기 소외가 발생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또 하나는 의존성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늘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배려지만 나중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는 선택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불가능해지게 되면 의존력은 더 커지겠죠. 맞아요. 의존 장애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함께 반복된다면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성인으로, 한 개인으로 의미를 가지고 내 인생의 원하는 목적을 추진하며 그렇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 번이라도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이 웅장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겠죠.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늘 불안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늪에 빠져 살게 되니까 행복감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이 결정장애 있는 그 분들 살다 보면 많이 봐요. 네. 근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약간 책임 회피 본능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그런가? 결정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아, 대한 그럴 수도 있겠네. 부담감이 네. 상당한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례자분도 사연자. 이혼의 실패, 결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결정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플까 봐.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큰 상처를 겪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게 자꾸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실패 경험, 좀 마음의 상처가 좀 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배려를 하시면서 좀 신중하고 주저주저하고 뭐 이런 증상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는 보는데, 저는 요거를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려라는 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이렇게 배려하는 생각을 좀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분이 내가 선택해 주길 바라는 거를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게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배려를 예. 내가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어, 저분이. 저 내가 사람도 선택을 하기를. 그렇죠. 무슨 선택을 미루지 말고 내가 선택을 하기를. 하길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길 바라면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배려다. 네, 오. 진정한 배려를 한 번 더 하면은 선택을 그냥 딱 과감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죠. 네. 생각의 차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생각의 전환. 이런 그래서 거. 이번 사연에서도 나는 배려를 앞세고 선택을 안 했는데 오히려 이쪽은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오해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요. 맞아. 그냥 할 때는 딱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정말 사연자분의 이런 우유부단한 이런 성격이 약간 한 번의 실패, 아픔으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지게 된 부분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적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네. 트라우마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빅 트라우마라는 게 있고 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외상이 있고 작은 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상처가 한번 있게 되면 이 인생이 모든 것 앞에 망설이게 됩니다. 주춤거리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것들도 다 자존감과 동시에 이런 선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떨어지고 이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순간에 다 망설일 뿐만 아니라 선택 자체가 나로서는 마치 앞으로 발생할 실패에 대한 전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렇게 되면 존재가 후퇴하게 돼요. 아. 존재가 후퇴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의 상처도 또 큰 상처라도 반드시 치유나 또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명쾌하게 답을 좀 주시죠. 보통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건 누적된 용기의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 누적된 용기의 결과를 다시 펼쳐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엄청난 결정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굉장히 작고 큰 결정의 순간이 있어서 지금의 결정을 또 하게 된 거거든요. 그 과거에 성취 경험을 좀 끌어오셔야 돼요. 맞아. 그 얘기는 지금부터 다시 출발선에 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결정 아니고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셔서 아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쪼잔한 결정은 그냥 직접 하셔야 돼요.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넘기는 건 피해를 주는 겁니다, 오히려. 맞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뭘 먹든, 당신이 뭘 사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의외로 내가 연예인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배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죠?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맞아. 아무 생각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내 걸 포기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바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이런 걸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결정은 대부분 다 배려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 본인이 결정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큰 피해가 아니면 이건 그냥 가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